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 나이가 25입니다. 25. 네. 주식 투자 혹시 시작을 한 게 언제지? 22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기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신념을 가지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리서치를 하는 것으로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타 하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뉴스만 떴을 때 들어가신다기보다는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어떤 정보를 봐야 된다 이런 게 다 학습이 돼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의도 형님들이 알고 있는 거 다 터득한 것 같은데? 찍먹은 되게 많이 해서요. 맛만 많이 봤습니다. 고르세요. 제아의 고수들, 중수들, 하수들 있거든요. 네, 저희는 알아서 자기가 골라서 합니다. 초고수도 가능해요. 하수로 하겠습니다. 하수? 네네. 에이 무슨 하수요. 그러면 저희가 제아의 고수들 채널을 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수로 하겠습니다. 아 중수 좋아요. 네. 중수. 아 알겠습니다. 저 친구 누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 누구지? 처음 보는데 와이스트릿 요즘에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나오시다가 지금 외람되지만 나이가 25입니다. 25. 네. 액면가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오. 실제 나이는 25입니다. 그러게 액면가는 지금 대학교 3학년이요? 네, 맞습니다. 이 친구가 누구길래 얼마 전에 이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회죠? 정확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뭐 기업 분석 발표 대회라고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키스 컴페티션이라고 각 학교의 앞글자를 따서 네. 이제 대회 이름을 지었던 건데 키스. 네, 그래서 다들 성인이니까 농담이고. KEYSS. 네, 고대, 이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네, 그 맞습니다. 앞글자 따서 KEYSS. 네, 5개 학교의 연합인데 네, 돌아가면서 뭐 주최도 하고 네, 네, 리서치 분석 발표 대회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5개 학교에서. 네, 근데 가장 최근 대회에서 1등을 한. 네, 맞습니다. 혼자 1등 한 거예요? 아니면 아유, 팀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저희 팀원 명단이 밑에 네. 있는데 팀원들 네, 이름 저희- 좀 언급해달래요? 네, 아유 제가 또 언급을 무조건 해줘야 돼서 이거 개인정보는 없고? 예, 다 빼놨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 이제 신입 기수들이고요. 그 중에 이제 5명이 이제 선발이 돼서 대회에 나가게 된 건데 네. 이제 고근호, 문시도, 유재현 그리고 저 조근원 이렇게 5친구가 네. 팀을 구성해서 나갔던 거고 네. 그리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데 이제 저희 선배 기수들과 네. 저희 동기들이 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47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신입 기수고 47기입니다. 몇 년 됐는데요? 저희가 2000년대 초에 만들어져서요.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넘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 우리가 그 학교 얘기를 안 했구나. 성균관대. 네, 맞습니다. 성균관대 스타. 네, 그 학회 이름이 STAR. 네, 맞습니다. 스타. 네. 우리가 제일 스타다. 네, 뭐 그런 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성균관 Traders and Researchers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오, 발음 좋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 네, 실제 트레이딩도 하고. 네, 펀드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저희 학회 펀드를 운영하는. 네네. 학회 펀드. 네. 학생들끼리 돈 모아서 하는. 학생들 돈은 아니고요. 네. 이제 기존에 뭐 여러 상금이나 이런 학교에서 제공한 돈들이나 이런 자금들로 만들어진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로 운용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네,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또 세일즈 느낌으로 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보고 그걸로 운용을 또 픽을 해서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그 학회 펀드 자금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나 왜 그런 게 궁금하지? 여러분도 궁금하셨다면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 1,000만 원 단위 넘어가는 네. 그걸로 나중에 뭐 수익 나면 밥도 사 먹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알고 회식도 있는데 하고, 예. 네, 불확실합니다. 근데 상금 받으면은 거기로 들어가요, 펀드로? 학회 펀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되게 뭔가 아까운 표정인데 엄청 아까운 표정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KEYSS 네, 그 리서치 대회에서 1등을 했고 네. 상금은 혹시? 상금을 기대하고 한 대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상금을 기대하고 나간 대회는 아니지만 주면은 받잖아요. 주면은 감사히 받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후원을 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회사 대기업이니까 맞죠. 상금 맞습니다. 주겠지 뭐. 나중에 저희 와이스트릿도 네. 큰 기업이 돼서 그런데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너무 감사히 네. 나오겠습니다. 오늘 출연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성균관대가 우승을 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성균관대 스타. 근데 거기 지금 학회에서 지금 발표 같이 한 5명이 6명이에요? 5명입니다. 5명? 네, 5명뿐은 아니고 맞습니다. 학회 친구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 한 기수에 10명 초반대 정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활동 기수가 보통 저희는 3학기 활동제라서 한 30명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전찬우 학생이 포함된 팀만 나갔던 거예요? 활동 기수는 총 30명이고 그 중에 신입 기수가 약 10명 초반대 정도 되고 어. 이제 그 중에 그 신입 기수들이 개인 보고서를 써서 예. 개인 보고서를 이제 저희 자체 세미나에서 평가를 하고 그 중에 5명을 뽑아서 신입 기수 이 대회 자체가 신입 기수 리서치 대회이기 때문에 신입 기수 중에 5명을 뽑아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느낌. 그러면 우리 네. 전찬우 학생이 신입 기수라고? 네, 맞습니다. 필명이 네. 좀 특이하잖아요. 필명. 야수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을 좀 담아봤습니다. 몰빵. 몰빵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어떤 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네. 그거를 조금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로그 이름도 야수의 심장. 네. 지난번에 저희 서울대 SMIC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봤어요 혹시? 네, 즐겨봤습니다. 오 그래요? 네, 3편 다 봤습니다. 어떻든가요? 확실히 그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던 선임 중에 예. 또 스믹 회원인 선임도 있는데 같은 부대에 있었다고요? 네. 내무반까지 아니면? 네. 내무반까지?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뭐 익히 그 명성은 잘 듣고 알고 있어서 아. 저희 또 이제 저희 스타도 스믹이랑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쵸, 학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믹이 쓰는 보고서나 그런 것도 저희도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야, 그 내무반 누가 선임이었었던 거야? 그럼? 그분이 선임이었습니다. 스믹 나왔던 그때 네네. 누구? 거기 그 대회에 이 방송에 나오지는 않고요. 방송 나온 사람 말고 학회. 그 학회. 네네네네. 난 또 세상 참 좁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스믹도 그렇고 성균관대 스타도 그렇고 뭐 고대, 이대, 서강대, 연대들도 네. 다 열심히 이제 학생들인데 리서치 공부할 겸 또 미래를 위한 또 준비도 하고 있고 네. 고대, 이대, 서강대 학생들도 저희가 섭외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대부 지난번에 SMIC 편 보고 네. 혹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게 다들 훤칠하고 너무 그 말하는 게 멋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게. 분석은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들 이게 훤칠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 뒤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전 성일하이텍 보고서 들고 나오신 것도 되게 잘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거 봐라. 저희 것도 봐주시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저희가 이제 섭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고 가요. 그러면 신입 기수라면서요? 네. 여기 그러면은 학회죠? 학회라고 네, 부르죠? 맞습니다. 동아리가 아니라? 학회 그러면 가입하신 이유? 제가 이제 취업할 때까지는 좀 많이 남기도 해가지고 자격증 공부도 좀 하고 인턴도 좀 해보고 돌아오니까 제가 어떻게 바이사이드로만 제가 기존에 경험을 좀 했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떤 제 자신을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셀사이드 이런 리서치 쪽이나 이런 걸 좀 경험을 해서 어떤 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좀 신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신념의 요인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믿고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서치 학회에 이제 지원을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념은 리서치에서 나온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 투자 동아리 스타. 네. 여기 출신 선배들도 지금 금융권에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의도에도? 네네. 성함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뭐 말하지 말래요? 그건 아닌데. 찬우야 어디 가서 나 아는 척하지 말라. 아닙니다. 뭐 운용사나 이제 PE 대표님들도 자문사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증권사나 뭐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데도 많이 진출을 해 계시고 일반 산업계 상장사, 상장사 CFO, 상장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로 되게 진출을 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와이스트릿 구독자도 좀 계실까? 물론 당연히 대기업 여긴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네네. 딴 데 얘기한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뭐 투자자나 선배나 한 명만 꼽으라면? 제가 애초에 신입 기수라서 그분들을 잘은 몰라가지고 네네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제가 첫 투자 관련 서적을 읽었던 게 코스톨라니. 네. 코스톨라니가 성대 나왔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는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그거 이제 헝가리에서 네네. 학교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프랑스인가 어디서도 뭐 활동한 맞습니다. 성대까지 연배로 따지면 성균관을 그러실 수 같긴 있어요. 한데 정신적인 이제. 정신적인 네. 지주. 네네. 어떤 이유에서 혹시? 저는 그 첫 책에서 읽었던 문구가 또 직관의 상상력을 더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문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관의 상상력. 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직관의 상상력을 더하라.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공부한 정보에 더해서 네. 이제 합리적인 좀 상상력을 가미했을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엣지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이어서 우리한테 알기 쉽게 전달해 준 내용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책을 통해서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별책 부록으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타 학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뭐 리서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쓰고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3학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 신입 기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보고서를 한 학기 한 5개에서 6개 정도 작성을 합니다. 보통 2주에 한 번씩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대회를 나가는 팀은 또 대회를 나간 팀 나름대로 따로 보고서를 준비하고 그 이외에 이제 신입 기수 학회원들은 기존의 학회의 어떤 방향대로 계속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학 학기, 2학기, 이제 3학기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간략하게 쓰면 참 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처음에 뭐 배우고 시작을 했어요? 선배들한테? 네, 처음에도 뭐 이제 신입 기수 세션 같은 교육 세션이 좀 있고요. 네. 교육 세션에서 이제 기본적인 뭐 리서치 방식이나 아니면 어떤 보고서를 쓰는 방향 같은 거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통 그 선배 기수와 함께 팀을 이뤄서 보고서를 처음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선배 기수라고 하면 이제 4학년과 3학년 같이 이런 식으로 학년이라기보다는 이제 학회에 먼저 들어온 기수별로. 네네네. 그래도 1년이라도 먼저 들어오면은 네. 이제 뭔가 선배의 티가 나나요? 깊이나 맞습니다. 작성하는 방법이나 네. 이런 거에서. 일단 그 어떤 저희 세미나를 또 할 때 네. Q&A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네. 그때 날아오는 질문들이 되게 선배 기수들이 해주시는 질문들이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투자들도 좀 하고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전찬호 학생은 어때요? 저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원래는 이제 적었는데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이제 벌어서 레버리지를 좀 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야수의 심장. 네. 그게 이번에 뭐 발표했던 그 종목.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메디톡스를. 메디톡스 이야기는 잠시 하겠고 본인이 리서치 보고서를 썼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회에 없었고 이제 뭐 여러 공부하고 인턴하고 했던 시절이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리서치 보고서를 쓰기 전에 투자했던 것들이 수익률이 좋아져서 지금 이제 투자 규모도 좀 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 어때요? 재밌어요? 오르면 재밌죠. 그럼 떨어진 것도 좀 있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제 좀 제가 버틸 수 있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혹시 시작을 한 게 언제쯤? 22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22년 초면은 하락장의 한복판. 맞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시작을 할 때? 사실 또 이제 22년 한 4월까지는 그 예. 대선 전까지는 또 괜찮았었어가지고 그때까지 좀 즐기다가 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크게 맞고 인턴으로 벌었던 돈들을 투입을 하면서 조금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인턴 생활하면서 월급 나온 예. 거 가지고 더 넣어서 투자하고 네네. 본인의 투자 사례부터 듣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업 분석했던 것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나을까? 투자를 시작했던 게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는 먼저긴 한데 근데 그때는 깊이 있는 리서치를 하고 나서 투자한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때는 어쩌다가 접하게 된 회사를 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보다가 되게 이 회사 괜찮은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느낌적인 느낌? 그때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도 있었고 밸류 자체도 이제 상당히 저렴했었습니다. 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느낌도 있었고요. 혹시 뭐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여러 번 정보를 언급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었는데 네네네. 뭐 댓글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었어가지고 종목을 따로 언급은 하긴 조금 근데 본인은 그걸로 뭐 벌었던 네,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남의 블로그나 남의 글, 남의 아이디어를 보고 차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는 네. 한데 투자의 시점이라든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 관점은 뭐 당연히 다르고 차익을 실현해 나가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하거나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업, 같은 종목을 보고서도 다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본인은 블로그에 글 올리고 좀 악플들이 좀 있었고 많이 있진 않았고요.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 이제 뭐 제가 상처가 됐다기보다는 그분한테 좀 영향이 컸었던 것 같아서 일부러 공개적인 데에서는 최대한 그런 느낌의 언급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개적인 우리 뭐 그냥 구독자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0만 명 너무 부럽습니다. 블로그에 이 사람이 뭐 학생이고 뭐 성균관대 스타이고 이게 알려져 있어요? 네, 제가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자기소개도 하면서. 네, 한 달 전 정도에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디테일하게 기업 분석 보고서도 누적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느낀 게 좀 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또 그냥 누구든지 와서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팔로우업 하는 거를 계속해서 아이디어 차용하면서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계속해서 미칠 수 있고 네. 어떻습니까?
같은가요? 본인의 글이라는 것. 왜냐면 나중에 애널리스트가 될지 펀드 매니저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장하고 계속 소통하는 사람이나 리포트를 또 발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했던 게 결국에 나중에 되면 제 자신도 까먹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뭐 실패했던 간에 성공했던 간 기록을 해놓으면서 나중에도 계속 그때 그 자신을 되새기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취업 전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제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제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한 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거나 열심히 이제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한테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확실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제가 정말 괜찮다고 확실히 생각하는 것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실히 생각하는 종목이 오늘 가져온 그거예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제 메디톡스의 기업 분석 사례. 네. 예, 기업 분석 사례입니다. 같이 이제 팀 단위로 리서치를 했던, 그리고 최근에 5월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5월 말이었습니다. 5월 말에 KEYSS, 그 키스 연합에서 네. 기업 분석 대회에서 우승을 한 리포트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연에서 우승한 노래인데 앵콜로 한번 청해보듯이. 물론 이게 시점이 많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언제 썼던 거죠? 이게 저희가 5월 내내 썼던 거고요. 발표 당시 시점은 5월 마지막 주 주말이었어서 네. 그렇게 이제 타임라인 상으로 뭐 차이가 나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메디톡스 자체를 보시는 분들은 또 네. 벌써 지금 검색하신 분이 있을 거야. 차트. 얼마인가. 최근 흐름 어떤가. 근데 여기서 심사에서 우승팀을 가릴 때 주가 수익률을 우선시 보는 거 아니면 그 분석의 내용이라든지 뭐 깊이라든지 완성도를 보는 거예요? 어때요? 심사위원분들이 저희가 당시에 심사를 받았을 때 애널리스트 한 분이랑 매니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 보시는 것도 다르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당연히 보고서의 완성도와 그 어떤 보고서의 흐름이나 들어있는 내용의 엣지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발표하거나 Q&A를 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냐 또 많이 보셨던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 룸이 남아있냐 라는 게 또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네. 네, 그냥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객석에서 네. 막 질문도 나와요? 저희가 보통 질문하는 학회원들도 질문을 하고요.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질문을 하시는데 누구나 다? 네, 그래서 학회원들이 한 각 5분씩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심사위원 3분이 총 한 15분 정도 질문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만 20분? 네, 25분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막 저쪽에서 폭격이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혹시 막 몰라가고 어버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많이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당시에 뭐 Q&A 연습만 밤을 새워가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막힘없이 했어요? 저희 팀 자체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승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앵콜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물론 여러분 이거 절대로 추천주라든지 막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이렇게 기업을 분석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컨빅션 바이네? 이게 50%가 상승률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제 바이콜에서 컨빅션 바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절대 추천주 아닙니다. 추천주 아니고 투자의 모든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메디톡스 이제 그 보톡스 네. 하는 회사인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왜 메디톡스를 골랐어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라고 보통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노이즈라는 게 상당히 많이 껴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밸류 자체가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송전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밸류를 평가 못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보고 메디톡스를 고른 건데 네. 어떻게 접근해 나가세요? 리서치할 때. 먼저 이제 뭐 당연히 소송 측면을 빼놓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메디톡스에 있어서 소송 측면은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었고요. 대웅제약과의 소송. 네, 뭐 휴젤과의 소송. 휴젤도 네네. 있죠, 참.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 같은 측면은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봐야지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면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메디톡스라는 회사 자체에 국내 그리고 해외 톡신 경쟁력에 관해서 좀 많이 리서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승소했으니까 플러스 알파. 네. 승소했으니까 네. 플러스 알파긴 한데 어떤 향후에 모든 소송을 승소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진 않았고 네, 그래서 기업의 최대한 본질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그러면 그때 발표할 때 네.
한 몇 분 정도 피치를 했던 거예요? 피칭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저희도 조금 근데 저희는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아요. 네. 예,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보톡스라는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보톡스라는 게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톡스는 왜 보톡스냐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제제를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시킨 회사가 엘러간사고 그 회사가 보톡스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보톡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메디톡스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톡신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회사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톡신 제제를 팔고 있을 당시에 메디톡스가 등장을 하면서 국내 점유율 거의 과반 이상을 이제 먹었던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국내 여러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휴젤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국내에 엄청 많이 생겼는데 이게 상당히 국내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존재하는 보톡스 회사가 약 20개 이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미국도 5개, 중국도 공식 시장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비정상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톡신 제제는 위험한 균주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대부터. 근데 우리나라에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여러 회사들과 소송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식약처 소송을 한번 맞았는데요. 네네. 그 존재하는 제품들에 관해서 식약처 소송을 약 3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톡신 회사들과 함께 걸린 게 대부분이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국내 지배적인 업체였던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됐고 그래서 이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매출액 파트에서 조금 점유율 관련해서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일반형 제품으로 써놨는데 이 일반형 제품이란 게 뭐냐면 저희가 좀 베이직하게 2개의 제품으로 나눴습니다. 네. 일반형 제품은 엘러간의 보톡스라든지 그냥 모두가 톡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제품을 뜻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제품은 이제 저희가 전해성형 제품이란 거를 하나를 저희가 여기 또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이 회사의 전해성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다른 게 뭐냐면 일반형 제품은 전해성형 제품보다 조금 내성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게 그 소비자들이 좀 보는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톡스도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 네, 내성이 생겨버리면 효과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상의 이슈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이 전해성형 제품 자체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되게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결국에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인데 소비자들이 결국에 이 전해성 제품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 전해성 제품이 좀 활발하게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국내에는 딱 제품이 2개밖에 없습니다. 독일 회사 멀치사의 제오민이라는 제품과 동사의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도 이 2 제품밖에 없습니다. 전해성 제품은. 내성형. 그러니까 내성이 잘 안 생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이 제품은 자주 맞아도 좋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팔 수 있는 그 저내성형. 네. 왜냐하면 제품 자체 단가도 이 일반형 제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비용 자체는 또 그만큼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영업이익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내에는 제오민이라는 제품만 팔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성 제품은. 근데 제오민이 한 17년부터 보시면 단 한 번도 어떤 매출액, 수입액 입장에서 꺾인 적이 없습니다. 제오민은 어디 거예요? 제오민은 이제 독일 회사인데 여기 보고서에 따로 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고서는 분량 제한이 또 있기 때문에. 독일 멀츠? 네, 멀치사의 제오민이었는데요. 네. 근데 한 번도 제오민의 그 성장세가 꺾인 적이 없고 거의 연평균 그 Q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씩 성장을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성장률이 팍 꺾이는데 그때가 바로 이 메디톡스가 본격적으로 코어톡스라는 제품을 국내에 생산해서 팔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 그때부터 독일 멀츠사의 저내성형 보톡스인 제오민은 꺾였고 그만큼을 메디톡스가 먹었다. 맞습니다. 전해성형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이 독일 멀치사의 제오민이라는 걸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효과가 동일한데 가격이 절반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리미엄 타겟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일 게 참 비싸죠. 맞습니다. 좋고 비싼데 근데 코어톡스 제품 자체에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이제 오전에 또 나왔는데요. 네네. 이 코어톡스 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국가 출하 승인 받은 건수가 68% 증가했다는 겁니다. 수출. 네. 이제 해외에 갖다 팔 수 있게 승인을 해주는 건수인데 네. 그 건수가 68% 늘었다는 거는 지금 현재도 이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연평균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여기 추정? 보시면 네, 이렇게 추정 Q,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톡스가 또 톡신 제제가 여러 유닛이 있습니다. 뭐 여기 맞으면 25유닛 맞고 여기 맞으면 50유닛 맞고 뭐 허벅지 맞으면 또 100유닛 맞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네. 그래서 통칭해서 이제 보통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0유닛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0유닛 기준으로 100유닛 몇 병이 팔리냐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던 건데요. 22년에 이제 확 늘어나는 모습을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이제 과거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 이 나와 있는 매출이나 이런 네. 측면에서 저희가 추정을 좀 많이 했던 거라서 왜냐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별로는 비중이 뭐 사업보고서나 이런 데 나오진 않아요. 네, 상품별로 비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별로는 안 나온다.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23, 24 거의 27년까지 지금 코어톡스 추정치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할 때 보통 5년치를 추정을 하기 때문에 네. 5년치를 추정을 해서 나타낸 거고요. 전해성 점유율이라고 여기 써놨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체 제품 대비해서 이 전해성 제품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Q 기준으로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나타난 건데 이게 지금 현재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동일한 속도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가정을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저와 같은 Q면은 매출액이에요, 아니면 뭐 유닛? 100유닛 병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네, 100유닛이 한 병이라고 했을 때 네. 그 병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 과정에서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파는 거는 이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메인이 될 거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단가도 높고 지금 자체 성장하는 추세 되게 괜찮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뒤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뉴럭스라는 제품이 저희가 원래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국내에 팔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메디톡신이라는 게 제일 이제 생각하기도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대표 제품이었는데 이게 20년도에 식약처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팔지 마. 네, 제품 자체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물론 가처분 신청을 해서 다시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때가 무슨 이슈였죠? 뭐 위생이었나? 그때가 뭐 그 국가 출하 승인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보따리상을 통해서 넘어가는 수출인데 네. 그거를 관례적으로는 기존에는 수출로 봤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수출이 아니라 내수로 보따리상 통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따리상한테 파는 거는 내수 아니냐라고 되면서 어떤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을 못 받았다. 당국에서는 우리 이거 수출한다고 해서 승인해 줬더니 네네. 보따리상 통해서 그게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네? 너네가 잘못했지? 이거 우리가 승인 취소하겠어 이렇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회사들의 제품이 함께 걸렸었고요. 근데 메디톡신하고 그러면 네네. 저기 뭐야 뉴럭스? 네. 뉴럭스랑은 제재가 뭐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면 뭐 무슨 차이예요? 일단 개선된 제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첨가물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개선을 한 제품이 바로 뉴럭스인데요. 그럼 저거는 그러면 식약처에게 새롭게 승인을 받은? 상반기 내에 받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미 작년에 이미 들어갔고요. 허가 절차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봐서 상반기 여름까지는 네.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럭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신보다 개선된 제품인데다가 네. 과거에 국내에서 그 일반형 제품 중에 점유율을 거의 과반 정도 가져갔던 메디톡신이기 때문에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에 리스크가 발생함으로써 점유율이 낮아졌지만 리스크 없는 새로운 제품으로 그 제품을 대체를 할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는. 그래서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어떤 전략적인 감산이 원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디톡신이라는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그 소송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 오히려 돌려 팔게 되면 단가도 올라가고 그 리스크 측면에서도 해외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덜하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돌려서 팔았고요. 근데 당시에 그 메디톡신이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자체가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돌리니까 국내는 많이 못 팔았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감산이 국내 쪽에서 많이 판매를 못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 뉴럭스라는 거는 이번에 새로운 공장이 3공장에서 생산하게 됐는데 네. 3공장의 캐파가 상당히 큽니다. 6천억 가까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뉴럭스라는 제품이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의 국내 점유율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주가를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간 이렇게 계속 무너져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송전 때문에 네네. 노이즈도 엄청 꼈었고
대웅에서도 막 여기 뭐 검찰 네네. 뭐 고발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요때 이제 12만 원대에서 팍 치고 올라갔던 건 승소. 네, 맞습니다. 하면서 팍 치고 올라갔던 거고. 근데 제 주변 분들도 요 이때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이제 최악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심지어 소송에서 져도 거의 뭐 떨어질 게 없는 주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이렇게 배팅을 했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그래서 12만 원대에서 27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네. 리포트를 쓸 때 리서치를 할 때 네.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네네. 주가 측면에서 네.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라든지. 당연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차트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아까 보여주셨던 거랑 이제 비슷한 차트로 보시면 아, 되겠는데 있었으면 진작 이거 뛸 걸 그랬네. 괜히 지금 손 차트를 지금. 초록색이 저희 메디톡스고요. 네. 노란색이 휴젤, 하늘색이 대웅제약입니다. 시가총액 그래프고요. 상대 비교해 놓은 거네요. 같은 네네 맞습니다. 범위 내에다가. 네, 시가총액으로 봤던 거고요. 근데 이때 당연히 이제 메디톡스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쭉 하락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바로 뭐 해외 진출도 지연됐고 국내 점유율도 하락됐는데 이게 바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때문에 이제 이때 많이 잃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때 휴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국내 점유율 1위는 휴젤이 됐습니다. 어부지리. 네, 뭐 휴젤 자체 당연히 경쟁력도 있겠지만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또 8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됐는데 네. 이때 같은 경우에 이 회사 또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휴젤도. 그래서 또 내려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대웅제약이 또 승승장구를 하다가 최근에 동사가 이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물고 물리는 싸움이었는데 네. 요즘에 그 돌아다니는 짤 있잖아요. 그거 뭐 지진이 나서 옆에 집이 무너지길래 구경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네, 거의 지금 막 저 3사가 막 그렇게 흘러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일단 타임라인 자체는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구나. 네, 이건 상당히 이제 작성했던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차트인데요. 그래픽까지도. 네, 근데 결국에 이 차트가 보여줘야 되는 거는 네. 이제 이 세 회사 다 수익성은 빵빵합니다. 왜냐하면 네. 톡신 제재 자체가 아직도 잘 팔리고 잘 있고 팔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저희가 시술 건수를 봤을 때는 시술 건수 톡신 시술 건수 자체가 연평균 거의 20% 중반대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한 빠른 속도로 거의 20% 넘는 속도로 이 Q 그 100유닛 병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청 아직도 많네, 엄청 맞아. 네, 아직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아까 뭐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를 쓰고 핵심 포인트로 잡은 거는 아까 그 저내성형을 네, 네. 잡은 거고 네. 거기에서 기존의 메디톡신은 품목허가 취소가 됐지만 네네. 신제품이 기대가 되고 네네. 그 두 가지가 얹어지는. 거기에다가 메디톡신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팔고는 있는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를 하는. 물론 이제 본안 소송 갈 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네네.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메디톡신을 팔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뭔가 플랜 B는 준비가 돼 있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뭔가 투자 포인트가 있었나요? 네, 일단 좀 그냥 간단하게 해달래 해놓고선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빠져듭니다. 제가 사실 말씀은 네. 미리 좀 초대할 걸. 항상 이런 거 주가 오르기 전에 나오지. 이제 전화해놓고 제가 내가 나왔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게 거의 국내에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사실 해외가 또 있습니다. 해외. 미국이랑 중동, 중국이 또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 같이 지연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동사의 중국향 영업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지 지금 JV, 현지 합작법인과 합작법인 파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긴 한데요. 뭐 사실 저희 쪽 입장에서도 그 회사랑 합작법인을 유지할 유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5년이나 허가를 못 받았던 합작법인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뭐였죠? 이제 블루미지의 블루미지. 자회사인 젠틱스라는 회사인데요. 네네. 네, 그 회사랑 지금 합작법인을 맺었다가 5년째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랑 지금 파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부진하니까 나가. 사실 그 회사가 저희 메이톡스한테 소송을 건 거긴 한데요. 먼저. 네, 이게 명확하게 요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 너네 자꾸 보부상 통해서 파냐? 우리 통해서 정식으로 팔아야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건 불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알려주질 않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소송이 걸려버린 제품을 지금 중국에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의 중국 수출명이 뉴로녹스거든요. 네. 근데 그 제품 자체를 지금 중국에서 허가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합작법에는 유지할 유인이 현재 없고 그래서 톡신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그 협력사들이 앞다퉈서 그냥 너 쟤네랑 깨졌으니까 우리랑 하자라고 되게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거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문제가 그러면 허가인데 네. 이제 중국 허가 당국이 NMPA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NMPA 실사단이 연내 방한하는 게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24년 하반기 정도에는 좀 가시적인 어떤 매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NMPA가 올해 내에는 들어와서 실사를 할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출 쪽도 그럼 지금은 먼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의 수출인데요. 그 저희가 보통 ROW라고 하죠. Rest of World라고 하는데 네. 그 정말 많은 국가 한 30-40개국 되는 국가에 계속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많은 국가들이라서 그거는 뭐 일일이 추정을 하긴 조금 어렵고요. 그것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계 최대 시장은 중국이랑 미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사는 현재 중국에는 보부상을 통해서 팔고 있지만 정식으로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 또한 지금 이제 FDA 곧 있으면 그 FDA 허가 신청을 넣을 예정이고요. 2년 정도 걸릴 거로 판단을 해서 25년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미국 쪽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네,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FDA의 승인 시기를 뭐 투자자가 직접 맞습니다. 예측하기는 좀 사실은 불가능한 네네. 측면이 있고 회사 측이 또 스케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더 있나요? 아니면 약간 뭐 밸류 측면을 좀 사실 중동도 있긴 한데요. 중동? 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톡신이 생물형 제제이기 때문에 예.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할랄 인증 없이 팔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화제가 되면서 거의 2010년대 중반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라라고 얘기가 나와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톡신을 못 팔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동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비동물성 제품입니다. 비동물성이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는데 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중동 현지에 지금 뭐 공장 설립하는 부지도 MOU를 맺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어떤 스텝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기를 추정하거나 하기에는 네, 24년 하반기부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적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까도 이제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기 소송도 계속되고 있고 또 대웅이라는 회사도 만만한 회사도 아니고 맞습니다. 또 휴재까지 걸려 있고 뭐 식약처랑도 싸워야 되고 뭐 보부상 뭐 그다음 어디 뭐 해외 벤더사랑도 싸우고 있고 그러면 저기는 사실상 전쟁터 아니냐라고 해서 너무 머리 아파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주가인 거야. 들여다봐야 돼. 뭔가 야수의 심장처럼. 약간 그렇고 후자였던 거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소송 입장에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걸어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해서 그냥 육탄전으로 서로 그냥 죽고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예. 상대방은 그냥 광활한 개활지도에 있고 예. 저희는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기관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했어요 멘트? 네, 방금 생각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죠 이게. 네, 멘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방송이 좋아요. 그래서 참호를 파놓고 나는 조준 사격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승소 가능성이 당연히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네. 접근을 한 거고 네네. 지금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넘어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뭐 주관적이든 뭐든. 일단 소송 자체가 일단 베이스 올 베어가 아니라 베이스 올 불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라기보다는 결국에 지금 요새 또 주가가 많이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찌라시가 많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어디랑? 그 둘 다 휴젤이랑 대웅제약이랑. 왜냐하면 저희가 미국 쪽에서 지금 휴젤이랑 재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대웅제약이랑은 또 국내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두 회사들이 계속 팔기 위해서는 어쨌든 동사랑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동사가 그 회사들의 매출에 계속해서 몇 프로 로열티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고 나 그 찌라시 재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1심이 이미 승소를 또 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달라졌다. 네, 왜냐하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이미 패소를 해서 2심도 패소하게 되면 이게 사실심이 끝이기 때문에 또 가처분을 못 하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새 또 많이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휴젤 재판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휴젤 쪽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 재판까지 따져봐야 돼?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어디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풍산 뭐 아니면 뭐 LIG 넥스원 이런 기업 투자를 할 때 뭐 향후에 누가 탱크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 자체를 예측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각각의 뷰를 갖고 예상을 하고 뭐 프로젝션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같은 측면에서는 이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면이 있는 이상 당연히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보고 밸류나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송의 결과는 예측의 영역 그 밖에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베이스 아니면 베어 그런 상황이면 그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결국 베이스는 깔려있고 베이스 or 불이기 때문에 소송이 패소해도 회사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공부 많이 한 친구네. 그 베이스, 베어, 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져도 나쁘지 않고 네. 이기면 대박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박성진 대표님이나 같이 투자자분들 최준철 대표님도 그렇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는 틀려도 쪽박은 아니고 틀려도 어느 정도 좀 주가는 하방이 방어가 되고 하방이 막혀있는 맞히면 네. 대박인. 막혀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메디톡스를 그 시점으로 보고 혹시나 네. 혹시나 주가 뭐 차트나 이런 거 보시고 저거 지금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저 친구 지금 12만 원대 나와서 얘기했어야지 27만 원에 나와서 말이 되냐고 그렇게 혹시 따지시는 분들이 30만 구독자 중에 한 15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저도 12만 원대에 나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죠. 저도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1심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안개 속에 있을 때니까 맞습니다. 그 주가였던 거고. 네. 근데 사실 뭐 밸류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그 향후에 발생하는 매출을 땡겨오기도 하지만 센티멘트 측면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DCF나 아니면 멀티플을 통해서 하는 밸류에이션이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이 측면에서도 현금 흐름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지금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가 여기 만약에 소송전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음으로써 이 국내에 존재하는 보톡스 3개의 회사들, 톡신 제제 회사들 중에서 가장 탑픽이 될 수 있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센티먼트 측이 더 크게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측면에 있어서는 18년, 19년 때만 해도 거의 타겟 프라이스 100만 원을 받던 회사였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히 그 시점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노이즈가 껴서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이즈를 빼고 보더라도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예전에 진짜 뭐 목표 주가 100만 원 나오고 막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컨빅션 바이 거의 강력 매수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 목표 주가가 37만 7천 원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예. 네. 저희가 히스토리컬 P 밸류에이션을 가져왔고요. 저거는 1년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년 목표 주가를 37만 7천 원으로 했고 이제 펄을 저희가 37.8을 가져왔습니다. 저 목표 주가가 37만 7천 원이면 한 38배 정도 되는 BR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EPS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저희가 당장의 EPS를 가져온 건 아닙니다. 24년. 네, 왜냐하면 이때 자체 EPS와 이 18months 포워드 펄을 가져왔는데요. 18개월 선행.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좀 많으실 보통 거라고. 12개월 선행 네, 맞습니다. EPS를 가져오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이 중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23년도 이제 허리가 꺾이는 지점. 네. 뭐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가져오려면 사실 6months 포워드를 가져오는 게 잘 23년 밸류를 보는 데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24년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23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 상당히 노이즈가 많이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그 법무법인의 소송 성과급이 거의 몇십억 가량 나가고요. 거의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가 로펌들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그 향후에 하반기에 뉴럭스의 본격 생산이나 뭐 미국 진출하려고 지금 놔두는 이 공장이 있는데 그 이 공장의 메인테넌스 비용 같은 게 일회성 비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네, 유지비. 그래서 23년 영업이익을 가져오면 이게 어쨌든 저희 쪽에서 밸류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더 긴 퍼랑 더 긴 이제 EPS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기대감이 이제 신제품 그리고 뭐 해외 진출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기대감은 거기에 더해서 소송, 승소 그런 기대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 펄을 그대로 가져와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37만 7천 원에 상승률이 이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DCF로도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금 흐름 할인법. 맞습니다. 그래서 잉여연금 흐름 할인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정 주가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32만 4,500원인데요. 근데 이 5만 원의 차이는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에 이 회사를 정말 그냥 근본적으로 현금 흐름만으로 보냐, 아니면 현금 흐름에 얹어서 센티먼트 측으로 같이 보냐. 센티먼트 측으로 보면 5만 원이 더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주가라는 게 다 계산된 대로 그 산수처럼 되는 건 결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앙드레 코스토네이 제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앙드레 코스토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네. 2 더하기 2는 5 빼기 1 혹은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주식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예, 맞나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센티멘털이 붙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진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8개월 목표 주가로 37만 원대. 네, 맞습니다. PER 한 38배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사실 따로 준비를 한 건 없는데 네. 이 자체 준비할 때 공부를 정말 다 같이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마 어느 누구를 불러와서 여기 앉혀도 그만큼은 저보단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찬우 학생 혼자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닙니다. 아까 이제 팀원들 네네. 같이 한 거고 또 이제 팀원들이 그러죠. 야, 너 왜 혼자 깔때기는 혼자 대고 있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혹시 이 메디톡스 자료 저희가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해도 돼요? 네네,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와이스트릿 와이즈 클럽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저희 누구나 다운받으실 수 있는 자료실에 와이즈 클럽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댓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오른 종목도 있어요? 안 오른 종목이면 이게 사람이 간사해지는 게 뭐냐면 그렇다니까. 내가 얼마 전에 영상에 찍었지만 슈퍼게임 형님도 그래요. 야, 그거 오르기 전에 얘기해야지. 2배 오른 다음에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 차트가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이 얘기 하거든요. 근데 길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 메디톡스. 지금도 아까 한 달에 몇 개씩 쓴다고 그랬죠? 거의 한 달에보다는 한 학기에 한 학기에 5개, 대여섯 개. 네, 대여섯 개 쓰는 걸로. 2주에 한 개씩.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이제 방학 학기가 또 시작이기 때문에 네. 방학 학기 때도 아마 2주에 하나씩 계속 작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때요? 좀 발굴할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발굴할 종목들은 워낙 빨리 텔레그램에 돌아가지고 사실 더 빨라졌어요 예전보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이 회사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으면 하루 뒤에 보니까 막 20% 올라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1,400만 명 시대이고 네. 예전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동적이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이제 케이블 경제방송 주식 방송에서 나오는 거 이랬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세요. 능동적으로. 텔레그램, 블로그 뭐 이런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서치를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과 여전히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격차가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어딘가에 와이스트릿이 있어. 여기까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와이스트릿.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혹시 뭐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까 그 키스 연합회? 그 커뮤니티는 일단 저희 신입 기수라서 잘은 모르는데 뭐 회장단끼리든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전 투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 투자 사례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런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추천주 아니고 잘 되면 물론 내가 했제 할 수는 있지만 안 되면 다 본인 탓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쓴맛도 봤어요? 봤죠. 물론 투자 시작한 게 지금 한 2년 네네. 정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 사이에 쓴맛을 봤어요? 쓴맛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텔레그램도 하고 네. 블로그도 하는데 네. 거기 제가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네. 근데 그 종목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자료를 만들어서 텔레그램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올린 한 하루 이틀 뒤는 정말 잘 갔습니다. 한 20-30%는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익 낙하를 셀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리서치 보고서에서 이제 거의 홀드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TP가 엄청 낮아진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직 하락을 하게 됐고요. 저는 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지고는 있지만 최근에 워낙 또 시장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비중을 좀 유동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뭐였어요? 뭐 2차전지였어요? 뭐였어요? ERP 회사인데 네, ERP 회사인데 이제 다른 좀 신사업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감을 받았었고요. 더 좋은 회사? 네, 더 좋은 회사. 네.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보고서도
작성해서 한번 아마 보고서도 한번 돌았던 것 같은데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좋은 이렇게. 근데 요거는 조금 쓴맛을 봤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거는 아니고 진행형이고. 뭐 사실 여러 번 손절을 비중 조절하면서 해가지고 결론이 한 절반 정도는 나지 않았을까.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반문을 하세요. 리서치를 잘하는 것과 투자를 잘하는 것은 별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사이드의 영역과 셀사이드의 영역, 리서치를 잘하는 건 애널리스트들의 목, 그리고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다 갖다 줬을 때 이 식재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줘서 냄비에 담아주면 이걸 맛있게 끓이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역할이고, 사실 이 두 가지를 개인 투자자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운 건데, 맞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리서치를 잘하는 것과 실제 그게 투자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 잘 하기라기보다는 네. 리서치를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네, 왜냐하면 어쨌든 투기를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더라인 밸류를 좀 확신을 가지고 믿거나 아니면 신념을 가지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를 하는 것으로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과 별개로 리서치를 해야지 투자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지 않는 건 투기에 가까울 수 있고 투자를 하려면 리서치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단타 하시는 분들도 그 종목 자체를 정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뉴스만 떴을 때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이미 쫙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제 그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게 다 학습이 돼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리서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차피 단타할 건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준비 없이 호가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과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우리 속된 말로 깔아놓는다고 하는 이것마다 저마다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투자해야 할 이유, 아니면 올라왔을 때 까줘야 되는 이유가 다 있는 상태에서 깔아놓고 올라오면 하나씩 딱 치고 거의 이제 벼 베는 것처럼. 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네. 거의 여의도 형님들이 알고 있는 거 다 터득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찍먹은 되게 많이 해서요. 맛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했던 가치 투자의 정의도 그러잖아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철저한 분석.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서치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젊은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전찬우 선생님. 주변에 25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 이걸 업으로 삼을 거다 하면 어때요, 반응들이?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인식 자체가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를 하시게 되면서 뭐 이런 주식 투자나 어떤 돈을 자체로 굴리는 측면이 많이 좀 양성화가 된 것 같아서 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오히려 괜찮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할 거라고, 전업으로 할 거라고 하면 제가 한량 되려고 그런다고. 너 뭐 되려고 그러냐, 취업 준비해야지 막 이랬는데 지금 확실히 많이 바뀌었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업 투자자들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대학생들이나 젊은 20대 친구들을 되게 원한대요. 인턴으로 같이 들어오고 같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왜냐면 더 빠릿빠릿하고 세상 변화에 더 민감하고 리서치 더 열심히 하고 탐방도 엄청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엄청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 신선한 자극제, 여의도 이제 전업 사무실에 있는 형님들한테 신선한 자극제가 돼야 됩니다. 써주시면 감사하죠. 뭐 제가 쓸 거는 아니고. 혹시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 보고 내 탓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면 이제 보통 좋으면 자기한테 그 공을 돌리고 나쁘면 이제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본 심리상.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그 측면에 최대한 경계하고 다 어떻게 되든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게 나중에 거기서 배워서 더 나은 길로 가는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거를 알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대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와이스트리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막 개인 투자들 막 자기 블로그 막 카페에 자기 기업 분석하고 쓰는 거 보면은 제가 막 더 반성을 한다니까요. 특히 저희 YG 클럽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혹시 학회에 활동하면서 프리라이딩 좀 하려는 친구들 있지 않아요? 학회에는 거의 없습니다. 학회에는 진짜 다들
좀 이상하다시피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들. 그게 진짜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막 배우고 들어가요? 아니면 가서 배워요? 보통 이제 학회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베이스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진짜 뭐 많이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 그냥 열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 누가 들어왔건 학회에서 정말 열심히 다 녹아 들어가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해요? 아니면 이런 대회 때 다 만나요? 보통 이제 대회 때 위주로 많이 일단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신입 기수라서 또 선배 기수나 뭐 회장단 기수가 또 따로 교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 있는 선배 세대들이 가서 코칭도 해주고 밥도 사 먹이고 심사도 해주고 그렇죠. 또 막 기업들이 또 후원도 해주고. 네. 혹시 그 취업 같은 거 지금 준비 3학년이면 아직 이제 3학년 2학기여서 조금 남아가지고 네.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경험을 했던 게 다 바이사이드 쪽이긴 한데 예. 해보니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좀 미상장 바이사이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뭔가 벤처 캐피털. 네,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뭐 그냥 PE나 경차명 PE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야, 이 친구 많이 배웠네. 경차명 PE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다고요. 경영 참여형 PE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인데 네네네. 경영 참여형 그러니까 거의 뭐 과반 지분이라든지 네네. 상당수 지분을 확보하는 사모펀드. 네. 근데 뭐 이제 시작은 조금 넓고 약간 다양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셀사이드 쪽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셀사이드면 이제 일반적으로 증권사. 네. 그러니까 이 매물을 소개해주는. 네. 근데 거기로 먼저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인턴을 해보면서도 많이 듣고 배우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양한 길을 어쨌든 찾아보는 게 제일 젊은 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길을 찾을 수 있는, 좀 넓게 볼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쪽으로? 애널리스트도 요새 학회 활동하면서 관심이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정확히 어떤 직종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하면은 워라밸이 많이 안 좋을 텐데. 사실 워라밸은 딱히 고려사항이 없어서 뭐 새벽 출근, 새벽 퇴근, 뭐 주말 출근 이런 거. 시키시면 해야죠. 아니,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워라밸이 꽝이었거든요. 막 하루에 막 15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의무적으로 출근하고 그래서 저 연봉 많아 보이지만 시급으로는 얼마 안 돼요.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찍들 퇴근한대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조금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물론 요걸 이제 희망은 뭐 VC 아니면 뭐 PE 사모펀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야기 나왔는데 뭐 돼야 말이죠. 맞습니다. 아직은 이제 장래희망. 네, 아직은 장래희망입니다. 혹시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학회로 이끌어 나가자 아니면 우리는 이런 투자자가 되자 이런 것들도 막 같이 얘기를 하나요? 그냥 기업 분석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보통 이제 다들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오히려 여기를 들어왔는데 투자가 아니라 산업군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투자라기보다는 이 그 사이에 거쳐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리서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이 학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 맞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의 핵심이 리서치. 사실 지난번에 저희 그 작은 슈퍼개미님, 작슈님 나왔을 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선배들, 형 누나들 를 위해서 조언이라고 하면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으니까 따끔한 충고? 뭐 그냥 따뜻한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제 자신에 있어서도 항상 뭔가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내가 지금 게으른 건 아닌가. 왜냐면 저도 지금 게으른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항상 게으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맨날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항상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네. 사실 인간은 본성 중에 하나로 게으름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은 뭐 당연하고요. 저도 요즘에 거의 일주일에 한 75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게으러지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람도 찾으시고 성취, 대가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Y스트리트 열심히 돕겠습니다. 해서 성균관대 주식투자학회? 가치투자학회. 가치투자학회. 성균관대 가치투자학회 STAR 스타 전찬우 학생 야수의 심장. 그러니까 필명과 왜 웃어요? 아유 아닙니다. 멋있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CG 하나 넣어줄까 이렇게 그래서 야수의 심장 전찬우 군과 함께했고 이번에 기업분석 학교 연합 대회에서 우승을 한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줘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뵐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